아드리아 해에서 가장 그림 같은 도시, 아드리아 해의 진주라고 불리는 로비니, 다들 들어보셨죠? 근데요, 이 눈부신 풍경 뒤에는 아주 놀라운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어떻게 크로아티아의 도시가 이탈리아의 심장을 품게 되었는지 그 비밀스러운 이야기가 말이죠. 자, 그럼 이제부터 그 비밀을 한번 풀어볼까요? 도대체 왜 이 아름다운 크로아티아 도시에서 이렇게나 짙은 이탈리아의 향기가 나는 걸까요? 우리 같이 한번 파헤쳐 보시죠. 구불구불한 자갈길을 걸으면 발끝에서부터 느껴지는 그 느낌 있잖아요. 짭짤한 바다 냄새랑 갓 구운 빵 냄새가 공기 중에 섞이고 또 크로아티아어 사이로 이탈리아어가 정겹게 들려오는 바로 이런 오감을 자극하는 경험들이 로비니의 독특한 분위기를 만드는 시작점이죠. 자, 우선 이 도시의 정말 흥미로운 이중 정체성부터 한번 볼게요. 이게 그냥 관광객들 보라고 표지판에 두 언어를 써놓은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말 그대로 도시의 돌멩이 하나하나에 역사의 숨결이 아주 깊숙이 새겨져 있는 거죠. 이 수수께끼를 풀려면 열쇠는 역시 과거에 있겠죠? 자, 우리 함께 시간 여행을 한번 떠나볼게요. 로비니가 지금 우리가 아는 이런 반도가 아니라 바다에 둘러싸인 외로운 섬이었던 아주 먼 옛날로 말이죠. 상상해보세요. 거대한 로마 제국이 무너지고 세상에 온통 혼란에 빠졌을 때 사람들은 안전한 곳을 찾아야만 했어요. 바로 이 작은 섬이 그들의 희망이었던 겁니다. 사방이 바다로 막힌 천의 요새였죠. 바로 이 절박함이 오늘날 우리가 보는 로비니 구시가지의 그 빽빽하고 방어적인 구조를 만든 거예요. 모든 골목, 모든 건물이 그야말로 생존을 위한 투쟁의 증거라고 할 수 있죠. 자, 바로 이 장면이 로비니 역사상 가장 극적인 변화의 순간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1763년, 섬하고 본토를 나누던 그 좁은 해협을 드디어 메워버린 겁니다. 이게 단순히 땅 좀 넓히자 이런 수준이 아니라요. 로비니의 운명 자체를 완전히 뒤바꿔 놓은 결정적인 한 수였어요. 본토랑 연결되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당연히 피난민들이 막 몰려들기 시작했죠. 인구가 정말 폭발적으로 늘어서 1775년에는 글쎄요 거의 14,000명에 육박했어요. 이 작은 섬이 이 사람들을 다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방법은 하나, 위로, 더 위로 건물을 쌓아 올리는 것뿐이었죠. 바로 이 과정에서 우리가 오늘날 정말 사랑하는 하늘을 향해 빽빽하게 뻗어있는 구시가지의 그 독특한 풍경이 만들어진 겁니다. 이렇게 커가던 로비니는요, 곧 두 거대한 제국의 무대가 됩니다. 바로 베네치아의 사자와 오스트리아의 독수리. 이 두 강대국이 남긴 흔적이 오늘날 로비니의 성격을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수세기 동안 로비니는 정말 강력했던 해상제국 베네치아 공화국의 아주 중요한 항구였어요. 도시 곳곳에서 보이는 저 날개 달린 사자, 특히 발비아치 꼭대기에 떡하니 자리 잡고 있는 저 사자상이 바로 그 시절의 강력한 증거죠. 로비니의 뱃사람들은 베네치아 깃발을 달고 지중해를 누볐고 상인들은 불을 쌓았어요. 그리고 때로는 높은 세금에 저항했던 용감한 밀수꾼들의 이야기도 이 골목골목에 숨어 있답니다. 베네치아가 물러나고 이번엔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이 새로운 시대를 열었습니다. 와, 이때 변화의 속도는 이전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빨라졌어요. 담배 공장에선 연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하고 철도가 놓여서 새로운 사람과 물건들을 실어 날랐죠. 현대식 병원이 생기고 심지어 전화까지 들어왔다니까요. 로비니는 이제 그냥 낭만적인 항구 도시가 아니라 근대적인 산업 그리고 해상교통의 중심지로 빠르게 변신했던 겁니다. 하지만 로비니의 이야기가 그냥 제국이나 경제 이야기만 있는 건 아니에요. 이 도시의 심장부에는요, 정치나 돈보다 훨씬 더 강력한 힘, 바로 믿음의 이야기가 자리 잡고 있거든요. 도시의 스카이라인 그 자체를 만든 한 성인의 기적 같은 전설 말입니다. 도시 언덕 가장 높은 곳에 우뚝 솟은 성, 에우페미아 대성당. 이 성당의 주인공인 기독교 순교자 성 에우페미아의 전설을 모르면 로비니의 영혼을 제대로 이해했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만큼 이 이야기는 로비니 사람들의 정체성과 아주 깊이 연결되어 있거든요. 이야기는 정말 놀라워요. 콘스탄티노플에서 성인의 석관이 갑자기 사라졌는데 이게 거친 폭풍우가 지나간 뒤에 로비니 해안에 기적처럼 나타났다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건 마을 장정들이 전부 다 달려들어도 꿈쩍도 안 하던 그 무거운 석관을요, 성인의 계시를 받은 한 어린 소년이 어린 송아지 2마리만으로 언덕 꼭대기까지 끌어올렸다는 거죠. 정말 믿기 힘든 전설이죠. 바로 이 전설이 로비니의 수호 성인과 가장 소중한 랜드마크를 선물한 겁니다.
성 에우페미아 대성당은 바로 그 기적이 일어난 자리에 세워진 거고요. 자, 그렇다면 로마의 기초 위에 베네치아의 화려함, 오스트리아의 근대성, 그리고 성인의 신성한 전설까지 더해졌어요. 이 모든 역사의 실타래가 과연 오늘날의 로빈이라는 이 아름다운 작품을 어떻게 만들어냈을까요? 20세기는 로비니의 또 한 번의 큰 변화를 가져옵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수세기 동안 여기서 터를 잡고 살아왔던 많은 이탈리아계 주민들이 고향을 떠나야만 했어요. 이 가슴 아픈 이별은 도시에 많은 빈 공간을 남겼죠. 하지만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그 텅 빈 공간이 로비니의 문화적인 정체성을 완전히 새롭게 바꿀 기회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역사가 남긴 그 빈 공간들이 창의력을 위한 완벽한 캔버스가 된 셈이죠. 당시 정부가 예술가들을 아주 적극적으로 유치했거든요. 그들의 열정이 텅 비어있던 집과 골목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로비니는 유명한 예술가들의 도시로 다시 태어났고, 특히 저 그리시아 거리는 그 생동감 넘치는 변화의 중심이자 말 그대로 지붕 없는 미술관이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까지의 여정을 쭉 돌아보니까 어떠세요? 오늘날 우리가 느끼는 로비니의 매력 하나하나가 전부 과거 역사의 직접적인 메아리라는 게 느껴지시죠? 우리가 맛보는 음식, 길에서 들리는 이탈리아어에는 베네치아 시대의 향수가 남아있고, 활기찬 항구를 보면 해상무역의 중심지였던 영광이 떠오르고요. 그리고 좁고 구불구불한 골목길을 걸을 땐 섬이었던 시절의 아련한 기억이 스쳐 지나가죠. 모든 게 이렇게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결국 로비니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한 도시의 진정한 아름다움은 모든 게 완벽하게 정돈된 모습이 아니라 그 복잡하고 때로는 모순적인 역사까지 전부 다 껴안는 데서 나오는 게 아닐까요? 그냥 눈으로 보는 아름다움을 넘어서 그 안에 겹겹이 쌓인 시간의 이야기. 어쩌면 그게 바로 로비니의 진짜 매력이고 우리가 이토록 이곳을 사랑하는 이유일 겁니다.